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망 시험, 통합시험하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망 시험의 31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무선통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NCS 무선통신망 구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NCS FM 길라잡이 김호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통신망, 그 무선통신망의 맥을 짚어드리는 김세원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단위 시험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HAP의 단위 시험하기를 통해서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주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위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통합 시험하기에 대한 수업인데요. 무선통신망 설비의 품질 확보와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전파 품질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로 통합시험입니다.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단위 시험하기가 부품이나 모듈에 대한 시험 검사라면 통합 시험하기는 무선통신망 설비의 전체적인 품질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망 구축 통합 시험하기에 대한 오늘의 NCS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통합시험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기 요구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합시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파 품질의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 특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통합시험 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선수학습으로는 무선통신망 구축, 무선설비 규칙, 무선설비 기술 기준, 측정기의 원리 및 사용법이 있으며 핵심 용어로는 통합시험, 통신장비, 접지저항, 측정 규격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보니까 통합시험하기는 품질과 직관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무선통신망의 통신설비와 부대 설비를 설치하고 단위시험 하기까지가 하드웨어적인 작업이었다면 통합시험하기는 전파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통합시험하기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님과 함께 무선통신망 구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의 강한 여자 한윤서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 시간 수업이 단위 시험하기였고 이번 시간은 통합 시험하기잖아요. 근데 통합 시험은 단위 시험보다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네, 단위 시험은 네. 통신장비 부품이나 모듈의 기계적 최고의 성능을 위한 시험이었다면 통합 시험하기는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한 시험으로 더 복잡해 보이지만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강사님을 믿고 있기에 별로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긴장돼요. 네, 학습하기 전 약간의 긴장감은 학습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힘을 내서 학습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통합시험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통합시험 계획서의 작성 목적을 알고 순서에 맞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단위 시험하기도 단위 시험 계획서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서를 작성하고 맞죠? 그렇죠. 역시 윤서 씨는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두 개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유능한 진행자이십니다. 다 이게 유능한 강사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강사님 덕분에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자, 그럼 저희가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통신망 설비의 품질 확보 및 정상적인 가동을 확보하기 위해 전파 품질의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 특성 시험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통합시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합시험 대상을 파악하고 통합 기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통합시험 항목을 파악하고 요구 성능을 파악합니다. 끝으로 통합시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무선통신기기의 전파 품질 특성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파를 사용해야 하므로 무선통신기기의 전파 품질을 측정하여 규정 범위 내에서 전파 사용을 유도하고 장비 인수 전에 기기의 성능 분량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측정하는 전파 품질은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 특성 시험을 통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전파 품질 특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파 품질 특성 시험에는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 특성 시험이 있겠습니다. 정전기 방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전기 장애, 재해의 대부분은 도체가 대전되어 불꽃 방전이 발생되므로 도체의 대전 방지를 위해 대지와 도체 사이에 정기적인 접속을 통해 대지와 등전이와 스킴으로써 정전기 축전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접지 목적 및 접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지 목적은 정전기 축적 방지, 그리고 대전 물체 주위의 물체 또는 이와 접촉되어 있는 물체 사이의 정전 유도 방지, 그리고 대전 물체의 전이 상승 및 방전 억제가 되겠습니다. 접지 대상에는 정전기 발생 및 대전 우려가 있는 금속체, 그리고 정전 유도로 대전 우려가 있는 도체, 그리고 부도체에 지지되어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접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지선은 충분한 강도의 부식에 강한 전선 또는 금속 도체를 사용합니다. 접지형 도체 또는 접속기구와 접속이 용이한 금속면의 노출 단자, 너트, 나사 등의 부분을 이용하며 접지 대상이 금속 도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지체와 충분히 밀착되도록 금속 도체를 부싱하여 접지 단자에 붙입니다. 추가적으로 접속 부분은 용접하고 수축관을 씌워 부식을 막도록 합니다. 접지 저항 측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호한 접지 시스템은 장비 보호, 정전기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장비 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접지 시스템은 합선에 의한 지락 전류, 낙내 전류, 그리고 전력선 혹은 내외부의 강한 급작 전압, 혹은 전류로부터 통신 및 각종 제어 장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지 시스템이 이러한 본래의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IEEE 등의 규정에 의한 공고 사양을 만족시키는 높은 신뢰성의 접지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닌 접지 시스템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접지 저항 측정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3포인트 테스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지 시스템의 가장 확실한 측정법은 3점 전이 측정법으로 전이차 측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3점 전이차 측정법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는 등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측정 장비 관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 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기 위해 측정 장비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고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되어집니다.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정말 많아요, 강사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통합적인 품질 검사다 보니 네.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통합시험 계획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네, 그럼 우리 함께 통합시험 계획서를 작성해 볼까요? 네.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합시험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그리고 주요 통합시험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인수시험 시 최종 제출 확인을 받을 정상 규격 범위가 명시된 통합시험 성적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통합시험 성적서의 최종 측정값은 인수시험 및 유지부수에 초점을 맞춰 시험해야 합니다. 시험 항목은 발주자 또는 사업자와 시공자 또는 제조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시험 계획서는 다음의 구조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통합시험에 대한 적용 버전 및 승인 이력 관리, 통합시험 계획서의 작성 목적, 통합시험 절차, 통합시험 항목, 그리고 통합시험 시험 성적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 요령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시험하기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통합시험 실시 후 네. 성능 품질을 보장받는 시험 결과가 나오거나 불량 판정을 받는 시험 결과가 나오겠죠? 네. 불량 판정을 받으면 단위 시험하기처럼 전화기를 꺼내 들고 다짜고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통합 시험하기도 재시험을 실시하는 건가요? 네, 재시험을 통해서 불량을 해결하면 되겠죠. 아, 정말 날이 갈수록 제 자신 스스로에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강사님을 따라서 통신의 맥을 이렇게 짚어가는 느낌? 아, 너무 설레는데요? 그렇다면 더 많은 걸 빨리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통합시험 결과서를 작성해 볼까요? 네. 통합시험을 실시하고 통합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검토한 후 통합시험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 조치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인수설비에 대한 성능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통합시험 결과서 작성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 특성시험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통합시험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 요구 성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통합시험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무선 접속 프로토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속 프로토콜이란 사용자가 통신망의 서비스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규정된 절차이며 사용자와 망 간의 특정 참조점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도록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LTE의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 접속 프로토콜을 OSI 참조 모델과 비교할 때 제1계층은 물리계층, 제2계층은 MAC, RLC, PDCP, BMC 계층에 해당합니다. 프로토콜 계층 간의 정보 교환은 SAP라는 가상적인 접속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선 접속 프로토콜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 접속 프로토콜은 무선 물리 계층,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 무선 지원 제어 계층, 레이디오 베어러로 구성됩니다. 무선 접속 프로토콜의 계층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RC는 시스템 정보, 호출, 셀 선정의 기능을 하고 PDCP는 IP 헤더 압축, 무선 채널, 패킷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RLC는 패킷 핸들링, 재전송,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지원합니다. MAC는 채널 매핑, 무선 자원 관리를 합니다. PHY는 변조, 채널 코딩을 합니다. 무선 접속 프로토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측키를 사용해서 프로토콜의 신호 메시지를 해석, 상관관계를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네트워크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선 RF 품질 향상을 위해 노트북 D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 및 프로토콜 메시지 분석, 무선 환경 개선에 사용합니다. DM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M은 이동전화 단말기와 DM 장치 간에 미리 약속된 통신 규격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가 DM 장치에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하여
나타내어 주는 장비이며 이동전화 단말기와 이동전화 시스템 간의 전파에 실려 송수신되는 데이터 및 전파 자체의 품질을 단말기를 통해 측정하여 측정자가 쉽게 식별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DM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M의 기능에는 전파 환경 데이터 분석, 위치 정보 연계 기능, 메시지 분석, 유저 데이터 전송 분석, 이동전화 단말기 상태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DM 측정 시 호 통계 화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통합시험 결과서 작성을 직접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기 통합시험 성적서가 보이죠? 네. 통합시험 성적서는 통합시험 성적서의 기본 항목에는 크게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적 시험 항목에는 인접 채널 누설비, 대역 내 불효파, 대역 외 불효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시험 항목에는 VSWR, RSSI, 배터리 차단 확인 시험이 있습니다. 환경적 시험 항목에는 벤치비 속도 측정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 통합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요. 아니, 강사님, 지금 학습 중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시면 안 되죠. 아니, 뭐 게임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SNS? 혹시 뭐 저랑 이렇게 찍은 거 올리시려고? 강사님, 저 초상권 있어요. 천만에요. 네? 벤치비라는 앱을 실행하는 중이죠. 벤치비요? 그게 뭐예요? 네, 스마트폰 와이파이 및 LTE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무선통신망 서비스 품질 수준을 간단히 평가할 수 있죠.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물리적, 환경적 특성 시험 결과를 통합시험 성적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환경적 특성 시험인 단위 기준국의 콜 테스트 벤치비 실제 측정 값을 확인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합니다. 먼저 벤치비 앱을 단말기에 설치합니다. 측정 기지국 근처 전파 환경의 지점을 선정합니다. 단말기에 벤치비 앱을 실행하고 스타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연 시간,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측정 값을 읽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에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등급은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급 결정을 위해서는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 중 낮은 속도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벤치비 예시는 4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측정 등급이 3등급 이하이면 단위 기준국의 성능 시험을 재실시하여 성능 저하의 원인을 발췌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합시험 결과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시험 결과서 1, 2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분량 내역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재시험 후 최종 시험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통합시험 결과서 작성 1에 관련된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통합시험 결과서 작성 2에 관련된 예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벤치비 속도 측정 앱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누르고 동의를 눌러주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열기를 눌러주면 앱이 실행되는데요. 간단히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네요. 왼쪽 상단에 내 주변 평균 속도를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이제 화면 구성 설명을 지우고 실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은근히 LTE 속도가 잘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내 주변 평균 속도보다는 좀 빨라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럼 측정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제가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제발 잘 나와라. 눌렀어요. 데이터망 접속 알림창이 나오는데요. 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화면이 뜨는데요? 네, 이 창은 측정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장소별 속도 추이를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있는 곳이 실내니까 여기 실내를 누르면 되겠네요. 역시 윤서 씨 짱입니다. 아, 뭐 이 정도쯤이야 거뜬하죠.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속도 측정을 해줍니다. 이제 측정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예,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네. 그다음 평균 핀 시간이 나왔죠. 근데 제 주변 평균 속도보다는 좀 빠르게 나왔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그래서? 측정 이력을 통해서 네.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 평균 핀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한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의 예시표가 기억나시죠? 그럼요. 아니, 근데 측정 등급이 3등급 이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단위기지국의 성능 시험을 재실시해서 네. 성능 저해 원인을 발치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로 무선 통신망 품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언제 어디서 통신 품질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윤서 씨가 정말 재미있게 학습에 참여해 주셔서 저도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되나요? 아쉽게도 하나의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설마 시험은 아니겠죠?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기로 하고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제 스스로도 너무 기특하네요. 네, 강사님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보신 게 바로 벤치비라는 어플이군요. 네, 맞습니다. 통합시험하기는 전파 품질의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 특성 시험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의 목적은 무선통신망 설비의 품질 확보 및 정상적인 가동을 확보하기 위해 전파 품질의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 특성 시험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통합시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 순서는 통합시험 대상 파악, 통합기능 이해, 통합시험 항목 파악, 요구 성능 파악,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지 목적은 정전기 축적 방지, 대전 물체 주위의 물체 또는 이와 접촉되어 있는 물체 사이의 정전 유도 방지, 대전 물체의 전이 상승 및 방전 억제입니다. 접지 대상은 정전기 발생 및 대전 우려가 있는 금속체, 정전 유도로 대전 우려가 있는 도체, 부도체로 지지되어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접지 시스템의 가장 확실한 측정법은 3점 전이 측정법으로 전이차 측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접지 저항 기준값은 10옴 이하입니다. 통합시험 결과서 작성의 목적은 통합시험을 실시하고 통합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검토한 후 통합시험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 조치 후 재시험을 실시해 인수설비에 대한 성능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통합시험 결과서 작성 순서는 기술적, 물리적, 환경적 특성 시험 결과 확인, 통합시험 시험 성적서 확인, 요구 성능 파악, 통합시험 결과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선 접속 프로토콜을 OSI 참조 모델과 비교할 때 제1계층은 물리계층, 제2계층은 MAC, RLC, PDCP, BMC 계층에 해당합니다. 무선 접속 프로토콜은 무선 물리 계층,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 무선 지원 제어 계층, 라디오 베어러로 구성됩니다. DM은 이동전화 단말기와 DM 장치 간에 미리 약속된 통신 규격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가 DM 장치에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해 나타내어주는 장비이며 이동전화 단말기와 이동전화 시스템 간의 전파에 실려 송수신되는 데이터 및 전파 자체의 품질을 단말기를 통해 측정해 측정자가 쉽게 식별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DM의 주요 제공 기능에는 전파 환경 데이터 분석, 위치 정보 연계 기능, 메시지 분석, 유저 데이터 전송 분석, 이동전화 단말기 상태 분석이 있습니다.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장비들 성능과 품질을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운영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무선통신망과 같은 시설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죠. 네. 다음 학습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무선통신망. 이번 시간에 배운 통합시험하기 학습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세는 무선통신, 그 흐름의 맥을 짚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